이게 자기들이 기준 만들려고 그런 게 윤맥하게 보이더라고.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이 끝내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없이 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올 때는 개구멍으로 숨어 들어오더니 갈 때는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주행량을 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라도 법정에 불러 세워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민중당이죠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투쟁위원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는데 어제 본 원내대표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일행이 명백하게 반대 차선을 통해서 역주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 묻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묵비권만 행사하다가 돌아간 김영철 불러들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hen송월이 코트 자락 휘날리고 옷날을 해줍고 돌아다닐 때만 해도 또 김여정이 얼굴 쳐들고 도도한 표정으로 청와대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도 묵은 수영하러 온 것도 아니면서 김영철이 묵묵부답으로 호텔 방에만 방콕하고 있을 때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뒷공문이나 졸졸 쫓아다니며 극진히 시중 들끈은 들고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정권의 일이라면은 사족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번 임종석 비서실장 유해의 건도 최태원 실장과의 긴밀한 최태원 회장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 국민들은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워커힐 호텔에 체류한 그 행태가 제대로 된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국빈급 이 대접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비용을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래도 해당 부처에서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이 정권으로부터 어떤 앞으로 특단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호텔 영업을 김영철 때문에 거의 포기하면서까지 팔걷어 붙이고 나섰는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앞으로 행보를 눈여겨지게 보겠습니다. 이제 김여정도 김영철도 다 돌아가고 펜스도 이방카도 다 돌아갔습니다. 북핵은 고사하고 천안함 책임조차 물을 수 없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만이라도 제대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려
5년 만에 국회 한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여전히 엄연한 우리 노동의 현실이고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으로부터 갈수록 노동 조건과 노동 인권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노동 조건에 있어서의 사회적 격차마저 심화된 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빨간 날의 공휴일을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식조차 특화되어 있는 사회, 빨간 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차별 없는 빨간 날이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사회개혁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앞장설 것입니다. 5년을 끌고 왔던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적용 기간을 좀 더 노사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게 했고, 또 앞으로 빨간 날의 휴일도 단계별 실시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 적용을 연착륙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올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를 위해서 정말 수년간 고생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우리 이미자 한노위 간사와 이 자리에 장석춘 우리 문진국 한노위 의원, 신보라 의원도 와 계십니까? 이분들께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이 또다시 청와대 홍위병 노릇을 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간신배적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안을 따져묻기 위해 소집한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또다시 무단으로 불출석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운영위를 파행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에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던 임 실장을 비호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어제도 권력 앞에 사족을 못 쓰는 간신배 짓거리를 보여줬습니다. 천안함 살인 전범이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마당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영위를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시하고 깔보며 묵살하고 능멸했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마는 당연하게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안의 배경과 또 방안에서 그 많은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한미동맹은 어떤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들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해난 대정부 질의마저도 어제 해난 질의 요구서를 자유한국당과 교섭단체 바른미래당 이렇게 두 교섭단체가 긴급 대정부 해난 질의 요구를 지금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올 대정부 해난 질의를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문재인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 기관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민주당의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정권이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보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도 정권의 눈치나 보는 시정 잡배만도 못한 보안무치한 태도를 스스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GM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혈세와 공적 기금이 투입되어야만 GM 운영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경영진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GM에 대한 대책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GM 국정조사 요구를 통해서 GM이 국민적 요구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경영 내용을 숨기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면은 회사에 불합리하고 몹쓸 경영도 눈 감아준 노조의 문제점도 같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GM 사태가 GM이 공장을 문을 닫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아무런 개선 방향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 GM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2일과 23일에 연거푸 거쳐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며 군부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한국 GM 사태로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7.1%나 올렸던 428조 8천억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쓰기 시작한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부터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올해 본 예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12.4% 늘어난 2조 1천억 원으로 총 1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었습니다. 올해 써야 할 일자리 예산을 채 20%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7월에 편성해서 작년 말까지 다 써야 했던 11조 원의 일자리 추경 예산도 지금 현재 다 못 쓴 상황입니다. 있는 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약한 심보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눈에는 국민 혈세가
언제든 아무 때나 척척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 추경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해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정책들의 남발에 따른 고용 충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정략적 발상은 일찌감치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한 번은 눈 감아줄지 몰라도 절대 두 번은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실패를 자꾸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관행은 현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적폐 중에 적폐일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시장의 골병은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 이후 공무원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작년 추경 편성 이후 그해 10월 공무원 추가 선발 공고 후에 공시생 16만 4천 명, 이 중 청년이 9만 6천 명이 몰리면서 역설적으로 청년 실업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17년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취업자 업종 역시 공공, 행정 분야입니다. 현장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규제 철폐와 전문 인력 확충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전문 인력 부족 29.4%, 정부의 과도한 규제 26.5%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하고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계속 국민의 쌈짓돈만 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초과 세수를 공돈처럼 여기면서 효과도 없는 일자리 추경에 쏟아부으려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세수가 추가로 더 들어왔다면 돈 쓸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국채부터 갚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667조 원에 달하고 올해는 708조 원으로 41조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재정법 16조와 90조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초과 세수는 국채 우선 상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추가 편성 운운하기에 앞서 심각한 국가 부채부터 갚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천안함 음모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게시판에 오른 천안함 침몰 사고 진상규명 재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어제까지 4만 명 넘게 동조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은 이미 스웨덴, 호주 등 5개국 국제합동조사단이 과학적 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히 밝혔고 미국은 그해 9월 대남 무력 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철에게 책임을 물어 대북제재 행정명령 대상자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전히 천안함 용사들을 욕보이고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묵은 진영 논리로 사실관계가 어떻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친정부 네티즌들도 문제지만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천안함 침몰 사고 진상규명 재조사 청원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답할지 기대가 됩니다. 특정 계층의 분노 배출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영철 방안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천안함 희생자들을 2번 죽이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합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날 민주노총은 상임위원장님 방을 점거해서 밤 11시까지 계속 점거 농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3당 간에 간사간 합의해놓은 내용을 다 간철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홍주표 당 대표님께서 영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서 특별 연장 8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부분을 반드시 이번에 간철시켰고요. 또 하나 더 나가서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원내대표 연설에서 말씀하셨던 휴식 양극화 해소 관련된 빨간 날을 평등하게 다 쉴 수 있도록 해주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 중복 할증에 대해서 200%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나가서 휴일 근무를 갖다가 금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휴일 근무를 시켜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1.5일의 대체 휴일을 줘야 된다. 150일 수당을 지급하라. 이 부분을 갖고 나왔는데요. 양대 노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고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고 들어가서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휴직 양극화 해소 관련 말씀하신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할 거라면 이 부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시행 기간만 좀 유예하는 방향으로 3단계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26개 특례업종을 갖다 5개로 축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 오디오물 기록 제작이라든가 방송 관련돼서는 지난 국감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전기통신업이나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은 지금 기술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도 된다라는 우리 당 의원님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힘들을 때 또 원내대표님과 긴급하게 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OECD 최장시간 저임금 노동국가로서의 오명을 떨쳐내고 사실상 이 모든 이 근로조건 개선, 삶의 질의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근로기준법이나 또 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항상 금융,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여기만 혜택을 보고 여전히 우리가 빨간 날의 공휴일도 공무원, 공기업, 금융, 대기업 종사자들 일반 웬만한 기업들은 다 당연히 노는 휴일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는 약 45%는 그 빨간 날의 공휴일을 그냥 놀지 못하는 그런 암담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의 소외 취약계층 특히 이런 사회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첨언해드리면서 우리 장석준 의원 한 말씀 드려주시죠.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노동자 정부라고 많이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아래 합의 본 거는 기업은 기업한테 불만이고 또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불만입니다. 그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사실 현장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합의는 불가피하게 봤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빨간 날 공무원들 쉬는 날 우리 원내대표님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30인 미만이고요. 100인 미만이고 그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그 합의할 때 부치기에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300인 이하는 해가지고 국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대 의견에는 필요시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꼭 있고요. 꼭 있고 지금 저 52시간이 300인 이상 이제 7월달부터 시행되는데 근로자들은요 대한민국 임금 구조상 우리 근로자들은 이 OT 부분에 대해서요 이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 원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부직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하나 우리 한국당이 대비해야 될 부분이 내년부터는 아마 30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 간에 임금이 줄어드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트러블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 우리 라인에서 그런 부분에 근로자들이 하는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해낼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정책 방향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무 대책 없이 수습한관하고 자리만 보존하는 검찰총장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 몰락하는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대통령 지시가 떨어져야 수사에 나서는 청와대 하수인으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미투 열풍으로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는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이제서야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 지난 6일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히 진상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니까 다음날 또 별도의 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보고 조작,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하면서 직접 검찰로 보내 수사를 진두지휘하다가 금년에는 청와대가 구두로 수사를 직접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청와대 하수인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조직이 무너져도 꿀먹은 벙어리 총장입니다. 검사들 비리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벌써 3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했습니다. 간부들도 여러 명이 지금 수사받고 있고 최근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사들이 또 영장이 청구된 검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검사들의 재직 중인 비리로 인해서 검사장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고 부산지검,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 사무실을 비롯해서 전직 춘천지검 부장차장 등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습니다. 과도한 수사로 검사가 자살한 사례도 있었음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습니다만 검찰총장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애도 있던만 표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비리로 구속되고 분란이 일어나도 검찰총장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만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노 대통령 일가 640만 불 뇌물수수 의혹, 문준용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DJ 노무현 정권 특활비 지출 의혹, 불법 선거자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만 묵묵부답입니다. 검찰 선배로서 충고합니다. 역대 검찰 총수들은 조직원들의 잘못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로 조직의 가치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을 먼저 칠하면서 정권과의 일전도 불사하는 자세로 검찰을 지켜왔습니다. 청와대 하수인으로 조직 구성원의 비리가 있어도 묵묵부답으로 야당 탄압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향후 이런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합니다. 검찰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용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 핵심 인사가 민간경제단체인 경총회장 선거에 개입해서 사전 합의한 박상희 내정자를 무산시키고 송경식 대한상의 전 회장을 추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박병원 경총회장, 김영배 상근 부회장을 쫓아내기 위한 여권 개입설이 파다합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각종 언론에서는 600만 상공인들의 조직인 소상공인
회장 선거까지 경총회장 선거에 개입한 여권 핵심 의원이 현 회장인 최성재 회장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에 이어서 민간경제단체에도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심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개입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겠습니다. 또한 통상 문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서 조속히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올림픽 응원하는 데만 온통 열을 올리던 대통령께서 이제 올림픽도 끝난 마당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천안함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김영철이 다녀가도 장시간 노동의 고리를 끊고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재인 대통령 올림픽과 컬링 말고는 통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말 좀 하라고 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대통령은 아예 입을 닫고 계시니 불통도 이런 불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김영철을 데려왔으면은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밀실 깜깜이로 일관해서 되겠는지 도대체 뒷구녕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건지 국민 앞에 밝혀주기라도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밀실 이거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야업을 하고 무슨 일을 벌이는지 걱정이 돼서 밤잠이 못 오죠. 국민의 알 것을 위해서 상임위도 안 되죠. 국회 본회의의 긴급 대정부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이런 깜깜이 정국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의원들이 국민을 좀 대변해보고자 하는데 그것도 수용하지 않는 이 국회. 국민 여론의 등업은 이 대통령 정치는 거의 파쇼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그렇게 자신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절실하다고 국민들께 호소한 이 마당에 5년에 걸친 그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 또 가축 분뇨 축사의 기간 연장 부분을 그 어렵게 상임위에서 합의를 했으면 법사위에 숙려기간 5일이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5일을 해소하려면은 교섭단체 간에 또 합의가 있어야만이 법사위에 이 법안을 좀 신속 처리 법안으로 이렇게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이 집권당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오더 하나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 원내의 대표인 제가 어제 방에서 1시간 40분 우원식 원내대표 협상하고 저녁 9시까지는 자기네들 입장을 가지고 조율을 해보겠다. 그 조율이 뭡니까? 청와대 오더 받겠다는 거죠. 9시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와요. 다시 제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2번을 취해도 안 와요. 제가 마지막에는 문자를 넣었어요. 본인들이 하자는 만큼만 딱 해드릴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10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어제 저녁 때부터 물관리 일원화법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의 물관리 또 국토개발 전문가들, 환경보전 수사원 정책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 끝에 그래도 절충안을 가지고 정보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성의를 보였습니다만은 그것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물관리 일원화법 정보조직법 개정 안 해주면은 김영철 방안에 대한 해난 대정부 긴급 질의든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 출석건이든 국가정보원회 정보위원회 서울원장 출석건이든 국방위원회에 장관 출석건이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아침에 그래서 또 통화합시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제가 8시 42분에 다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오늘 국회 어떻게 할 거냐. 어제 새벽에 한노위 통과한 저 법도 신속 처리로 하려면은 교수단체 합의해야 되는데 그거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 답이 없어요. 해난 질의할 거냐. 물관리 일원화법 해주면 한다. 이런 억지 시행대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 유정의 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과 법안처리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지방의원 선거 언정수 조정을 위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철 방안에 대한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긴급 현안 대정부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도와주시길 저는 간청을 합니다.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각 네이버 관련 걸 보면은 방송에서는 진짜 그 많은 방송이 있지만은 한두 개 방송에는 일체 방송하지를 않았습니다. 신문도 그 많은 신문이 있지만은 두세 개 신문 외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인터넷 신문에서 했는데 여하튼 뭐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판단 문제니까. 다만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상세위에 보고했을 걸로 또 지재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 집행부, 사장 이하 집행부 또 아니면 민주노총의 노조 집행부에서 뭐 그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비판은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 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인 인원에 대해서 어떤 신문은 3,000명, 어떤 신문은 몇 개 신문은 10,000명, 더 팩트라는 일부 인터넷 기사는 15만 명 왔습니다. 제가 시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데를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한 평은 3.3제곱미터입니다. 가로 세로가 1.8m입니다. 가로 세로가 1.8m면 50cm에 한 명씩 쓰면 한 평에 왕창 들어가면 최소한 10명 이상 들어갑니다. 1000평만 되면 10,000명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한 7,000평 되는데 꽉 차면 우리가 10만 명이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청계부터 저 조흥은행 사거리까지 꽉 찼습니다. 또 청계 그 연담부터 서울시청 앞에까지 거의 꽉 찼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여러분이 아무리 적게 봐도 최소한 10만 명 정도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3,000명이 나오고 어떻게 10,000명이 나옵니까? 하여튼 여기에 계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부 저한테 제보된 내용을 보면은 경찰에서 1만 명 추산, 내부적으로 경찰은 추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러나 내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1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 따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일부 정보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앞으로는 비판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팩트는 팩트대로 해주시고 특히 영상은 그날도 영상 보면은 앞에 있는 연단만 영상을 비추지 저 밖에 있는 저 조원은행까지 쫙 비쳐 있는 서울 그 신문 앞에까지 쫙 비쳐 있는 그런 영상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저희들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 19,000건의 댓글이 달렸는데도 네이버의 1순위에서 20순위 안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그런 것도 어제 민주당이 또다시 청와대 홍위병 노릇을 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간신배적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안을 따져묻기 위해 소집한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또다시 무단으로 불출석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운영위를 파행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에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던 임 실장을 비호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어제도 권력 앞에 사족을 못 쓰는 간신배 짓거리를 보여줬습니다. 천안함 살인 전범이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마당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영위를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시하고 깔보며 묵살하고 능멸했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마는 당연하게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안의 배경과 또 방안에서 그 많은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한미동맹은 어떤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들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해난 대정부 질의마저도 어제 해난 질의 요구서를 자유한국당과 교섭단체 바른미래당 이렇게 두 교섭단체가 긴급 대정부 해난 질의 요구를 지금 요청했습니다만은 아직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오늘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정권의 일이라면은 사족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번 임종석 비서실장 유해의 건도 최태원 실장과의 긴밀한 최태원 회장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 국민들은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워커힐 호텔에 체류한 그 행태가 제대로 된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국빈급 이 대접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비용을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래도 해당 부처에서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이 정권으로부터 어떤 앞으로 특단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호텔 영업을 김영철 때문에 거의 포기하면서까지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앞으로 행보를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김여정도 김영철도 다 돌아가고 펜스도 이방카도 다 돌아갔습니다. 북핵은 고사하고 천안함 책임조차 물을 수 없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만이라도 제대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려 올 정부 현안 질의를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문재인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 기관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민주당의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정권이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도 정권의 눈치나 보는 시정 잡배만도 못한 후안무치한 태도를 스스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GM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헬시와 공적 기금이 투입되어야만 GM 운영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경영진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GM에 대한 대책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GM 국정조사 요구를 통해서 GM이 국민적 요구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경영 내용을 숨기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면은 회사 5년 만에 국회 합동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여전히 엄연한 우리 노동의 현실이고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으로부터 갈수록 노동 조건과 노동 인권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노동 조건에 있어서의 사회적 격차마저 심화된 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빨간 날의 공휴일을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식조차 특화되어 있는 사회, 빨간 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차별 없는 빨간 날이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사회개혁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앞장설 것입니다. 5년을 끌고 왔던 근로시간 단축,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적용 기간을 좀 더 노사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게 했고, 또 앞으로 빨간 날의 후일도 단계별 실시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 적용을 연착륙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올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를 위해서 정말 수년간 고생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우리 이미자 한노위 간사와 이 자리에 장석춘 우리 문진국 한노위 의원, 신보라 의원도 와 계십니까? 이분들께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살인전범 김영철이 끝내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없이 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올 때는 개구멍으로 숨어 들어오더니 갈 때는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주력량을 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라도 법정에 불러 세워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민중당이죠,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투쟁위원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는데, 어제 본 원내대표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일행이 명백하게 반대 차선을 통해서 역주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각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 묻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묵비권만 행사하다가 돌아간 김영철 불러들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hen송월이 코트 자락 휘날리고 옷날을 해집고 돌아다닐 때만 해도, 또 김여정이 얼굴 쳐들고 도도한 표정으로 청와대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도, 묵은 수영하러 온 것도 아니면서 김영철이 묵묵부답으로 호텔 방에만 방콕하고 있을 때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뒷공문이나 졸졸 쫓아다니며 극진히 시중 들끈은 들고